네, 먼저 이 아래쪽에 테스를 달아볼 건데요. 테스를 달기 전에 트와이닝으로 한번 경사 사이를 연결해 줄게요. 실 길이는 이 경사 사이 폭의 4배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. 이 실을 펼쳐서 맨 왼쪽에 걸어서 한 가닥씩 경사 뒤로 넘겨줄게요. 이렇게 끝까지 다 넘기셨으면 끝에서 2번 매듭 지을게요. 빗으로 아래로 눌러주시고요. 이제 이 녹색 실로 테스를 걸어줄 건데, 테슬은 이 경사실 2줄당 1개씩 만들어질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경사가 총 30줄이기 때문에 15개의 테슬이 필요하고요. 우선 길이는 이 경사 사이의 폭 정도로 잡아주셔서 이 실이 얇기 때문에 적당히 풍성하게 두께를 맞춰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겹이 있으면 반 접으면 2겹, 또 한 번 접으면 3, 넷, 5, 6, 6겹 또는 7겹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.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램솔마다 약간 더 두꺼운 실도 있고 조금 더 얇은 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보셨을 때 얇은 느낌이다 하시면 더 많은 개수를 하셔도 되고, 만약에 이게 도톰한 느낌이다 하시면 6번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실을 경사 2줄의 앞에서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가운데 사이로 양쪽 실을 빼서 길이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15개의 테스를 걸어볼게요. 미리 잘라놓은 테스를 이제 쭉 걸어볼게요. 테슬은 나중에 잘라서 길이를 정리해 줄 거기 때문에 지금 거실 때 좀 길이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. 이렇게 테슬 다 걸었고요.
이제 모래사장을 평직으로 채워볼 건데, 저희가 뒤에 놓은 도안을 그냥 보고 하셔도 되지만, 지난번에 도형 짜기 했을 때처럼 경사에 표시를 해놓고 들어가면 조금 더 편해서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놓고 시작할게요. 사실 이 웨이브 형태는 그냥 어떻게 표현해도 되고 자유롭게 직접 그리셔도 되지만, 온라인 강의 특성상 처음 따라 하실 때 같은 도안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도안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. 이 끝에 이제 스케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없는 부분은 그냥 거의 수평보다 약간 올라간 느낌으로 표시해 줄게요. 그리고 이제 모래사장은 베이지색 실로 채워볼 거고요. 저희가 이번에 작업하는 작품이 사이즈가 좀 크고, 또 작업하면서 이제 한 면적이 한 색상의 실로 작업하는 구간이 크기 때문에 바늘로 짜면 이제 바늘로 걸었을 때 실이 너무 길어지면 엉키기가 쉽고 작업하기가 더 불편해요. 그래서 손으로 짜는 기법을 알려드릴 건데, 이 램술 실을 저희가 바늘에 걸었을 때도 반 접어서 두 겹으로 작업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손으로 짤 때도 이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겹으로 작업을 할 거고, 일단 손으로 짤 때 필요한 실 뭉치를 만들어 볼 건데 보여드릴게요. 이 왼쪽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렇게 실을 걸어 주셔서 길이는 10cm 정도 이렇게 빼놓고, 이제 엄지하고 새끼손가락 사이를 팔자로 그리면서 실을 뭉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개수를 세면서 해볼게요. 한 번 팔자 그릴 때마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. 그래서 20번까지 해서 끝에 좀 여유 있게 잘라주시고, 이 실을 두 겹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작업을 할 건데, 처음에 엄지손가락에 끼워놨던 실 있죠? 이 실을 잡고 손에 있는 거를 스르륵 풀어서 바닥에 놔주세요. 그럼 잡고 있는 실이랑 저희 실 원래 있던 이 볼에서 잡은 실이랑 같이 이렇게 잡으면 두 겹이 되죠. 그래서 이 두 갈래에서 나온 실을 다시 하나의 뭉치로 만들어 줄 거예요. 이렇게 두 가닥 잡은 상태로 똑같이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에 팔자 그리면서 실을 모아주세요.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개수 세면서 자른 실 길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횟수를 세지 않고 그 실 길이만큼만 만들어 볼게요. 이제 실 끝이 여기서 끝나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원래 있던 볼에서 나온 실도 같은 길이로 잘라주시면 돼요. 자르고, 꼭 중요한 점은 지금 자른 실, 이 실로
이 실 뭉치를 가운데를 묶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반대로 하시면 나중에 실이 이제 제대로 풀리지가 않게 돼요. 저희가 실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써야 되는데 꼭 처음에 엄지손가락에 걸어놨던 실을 풀면서 쓸 거고요. 마지막에 자른 실로 이 실 타래를 감아줄 거예요. 그래서 감아주실 때는 손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빼서 가운데를 마지막에 자른 실로 이렇게 2번 감으면서 2~3번 이렇게 감아서 손가락 끼워놨던 사이로 이렇게 빼서 묶어주시면 살짝 고정이 돼요. 그리고 이제 처음에 엄지손가락 사이에 껴놨던 이 실은 필요한 만큼 조금씩 풀면서 쓰시면 엉키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풀리게 되거든요. 이 상태로 손으로 평직 짜기를 해볼게요. 이제 손으로 짤 때는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이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왼손으로 길을 열어줘야 되고요. 반대로 왼쪽에서 실이 넘어갈 때는 오른손으로 길을 열어주면 돼요. 지금은 제가 오른쪽에서부터 출발을 해볼 건데 이제 이 부분이 넓기 때문에 한 번에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길을 열어줄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반이나 3분의 1씩 구간을 나눠서 조금씩 가볼게요. 첫 줄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이 테슬 걸려있는 모양 보시면 테슬 하나당 경사 2개가 있잖아요. 그 테슬 하나당 오른쪽 경사를 열어줄게요. 그래서 이렇게 각 테슬마다 오른쪽에 있는 경사들을 제가 올려서 실 길을 열어줬고요. 이 실 뭉치를 받아서 끝에 10cm 정도, 7cm 정도 남길게요. 7cm 정도 남기고 눌러주시고 또 계속 가야겠죠? 계속 테슬의 오른쪽 실을 올려서 길 열어주고 실 뭉치 받을 때는 가운데 잘 잡아서 받아주셔야 이 뭉치가 망가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안에서도 제가 갈 때 조금씩 포물선을 약하게 만들면서 갔어요. 그래서 이 첫 번째 줄 끝까지 다 갔으면 오른쪽 끝에 남긴 실 안쪽으로 조금 숨겨서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. 그리고 실이 이렇게 왔으면 이 구간이 짧아져 있으니까 약간 또 풀어서 여유 길이 남겨놓고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오른손으로 밑에 짠 거랑 반대되게 길을 열어줄 건데요. 이제 쉽게 보는 팁은 밑에 짠 부분에서 이제 가로실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. 올라온 부분들의 경사를 들어주시면 이제 아까와는 반대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. 약간 포물선 만들어서 눌러주고 이제 여기 실 2칸 숨긴 것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때는 이 숨긴 실 무시하고 맨 밑에 줄이랑 엇갈리게 벌려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계속 평직을 일단은 저희가 표시한 지점에 제일 낮은 부분이랑 맞닿을 때까지는 그냥 사각형으로 쭉 올라갈게요.
경사 간격이 이전에 작업하셨던 것보다 넓은 편이어서 약간 더 작업할 때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게 실이 눌러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. 포물선도 좀 완만하게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충분히 옆선이 줄어들지 않고 적당한 텐션으로 나오게 돼요. 여기까지 짜봤는데요. 이렇게 경사가 안 보이게 잘 눌러줬을 때 제가 표시한 웨이브의 제일 아래쪽 지점이랑 맞닿는 높이까지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삼각형 짜기 했던 거랑 비슷한 원리로 이제 이 남아있는 산들은 그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 나갈 건데 이 형태는 삼각형처럼 직선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고 이제 곡선이면서 조금 유연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일정한 횟수로 줄어들지 않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높이가 채워지면 또 한 칸 줄이고 또 한 칸 줄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. 우선 이쪽에 남은 작은 산을 표현해 볼 건데 이거는 바늘을 사용해서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
바늘로 짜볼게요. 그래서 실을 이렇게 연결하셔서 실 길이도 그렇게 길게 필요하진 않는데 그냥 여유 있게 100cm 정도 길이로 준비해 주세요. 그래서 이 실을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. 뒤에는 길이, 여유 길이 5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가고 가면서 이제 이 표시한 지점 높이랑도 비슷해졌거든요. 바로 옆에 있는 실.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돌아올 거예요. 여기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돌아왔고 이번에 갈 때 또 한 칸을 줄여볼게요. 한 칸 줄이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끝내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길이는 5cm 이상 여유 길이 남기고 잘라주세요. 이제 자연의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도안과 꼭 똑같이 해야 된다고 이제 강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약간 도안하고는 다른 라인으로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. 이제 하는 그 작업하는 방법만 그 원리만 기억해 주시면은 어떤 형태로도 다 응용이 가능하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웨이브도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작업하던 실이 길이가 조금 짧게 남아서 이 남은 만큼은 바늘에 끼워서 작업해 볼게요. 만약에 이제 중간에 더 일찍 작업하던 실이 끝나버린 분들은 그냥 새로운 실을 바늘에 걸어서 작업하셔도 돼요. 저는 이번에 여기까지 가볼게요. 표시한 부분이 보여서 여기서 돌아오고 지금 제가 그려놓은 라인을 보면 이 정도 지점에서 이제 낮아졌다가 약간 오른쪽 끝쪽으로 가면서 살짝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만드는 산은 이 안에서 만들어줄 거예요. 지금 여기서 돌아갈게요. 굉장히 완만한 산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한 번에 하나씩 줄어들지 않고 한 번에 2칸 정도씩 줄어들게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. 지금 여기는 오른쪽은 한 번에 2칸 줄여서 여기까지 가볼 거예요. 이번에 여기까지 가볼게요. 이제 경사에 점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.
이번에는 오른쪽은 여기까지 갈게요. 왼쪽은 여기까지 가볼게요.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. 이쪽 부분은 실 길이 5cm 이상 남겨서 뒤로 넘겨주세요. 그러면 이 오른쪽 끝에 살짝 올라가는 부분은 이 실이 조금 남아서 이거를 사용할게요. 여기서 이 세 번째 경사 다음 칸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모래사장 부분 표현해봤습니다.